삼성은 폴더블이 있지만 LG도 옛날부터 준비했어요. 그것은 롤러블! 핸드폰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2세대까지 나왔지만 조용히 사라진 휴대성 끝판왕 LG 롤리 키보드 2 살펴보기입니다. 가성비는 2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로지텍의 K380이 조금 무겁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가격 대비 레전드급이고 아직까지도 많이 추천하는 키보드예요. 하지만 이 제품을 쓰면서도 조금 더 휴대성이 더 좋은 키보드는 없냐 싶어서 갑자기 생각난 그 키보드 LG 롤리 키보드를 구입했습니다. 얘는 2016년 4월에 출시했고 현재 최저가는 약 15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아직까지도 중고나라에 미개봉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중고나라에서 미개봉을 구입했는데 톤 플러스 프리 2세대처럼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뿌렸었나? 롤리 키보드를 예전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킥스타터에 나올 만한 물건인데 LG가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약간 기칸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칸 제품은 진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죠.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구입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또 학생이라 돈도 없었고 15만원 주고 구입하기에는 많이 고민되었어요. 롤리 키보드는 동글동글 접는 방식이라서 박스도 재미있게 표현을 했고 요즘은 보기 힘든 오리지널 액세서리 LG 홀로그램이 있고 호환은 안드로이드, 윈도우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뜯어보자면 크게 다를 것 없이 봉인 정도야 이제는 손으로 뜯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키보드가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예전에 학교에서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때렸던 회초리가 생각나기도 해요. 숙제 안 해오면 완전 바로 중간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오, 제품 보증서도 있고 그냥 나무 짝대기가 생각나기도 하고 김밥을 마는 그러한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해요. 옆면을 보면 5단으로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접으면 오각형의 디자인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 롤리 키보드가 지금은 2인데 1세대에서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키보드를 안 만들어 보신 분이 설계했을 만큼 정말 사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쉐셨습니다. 예를 들어 방향키의 배치가 에러였고 숫자키 자체도 없기 때문에 더 불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1은 거의 실패했다고 봐도 될 정도고 2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어서 나왔습니다. 특별한 점은 키보드의 끝부분에 롤리 키보드라고 오픈 탭이 있어요. 요거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우와! 김밥말이 하는 것처럼 키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접으면 이렇게 자석으로 착착착착 어떻게 키보드를 이렇게 접는다는 생각을 할까?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키보드예요. 그리고 1세대에서 굉장히 많은 악평을 받았던 방향키가 개선되었고 1세대는 위에 숫자키가 없었지만 2세대는 숫자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식은 이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당연히 펜타그래프 방식이고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뒤에 보면 홈을 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AAA 배터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또 어떠한 제품들을 구매하면 배터리는 별도 구입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LG는 하나를 제공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요거를 제거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가 그리고 나서 다시 키보드에 배터리를 놓고 마개를 밀어 넣어서 닫게 되면 왼쪽에 LED 인디케이터가 블루투스가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 뜨면서 블루투스 연결도 파란색 깜빡깜빡이 국룰이지. 키보드의 디자인도 꽤 마음에 들어요. 저렴한 키보드에서 볼 수 있는 허접한 마감보다는 꽤 단단하게 생기면서도 마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특히나 대부분의 키보드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크지만 자, 롤리 키보드 2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이지만 접으면 휴대성이 엄청 강화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무게도 161g, K380과 비교하면 굉장히 가벼운 수치지만 사실 얘는 키감을 위해 보강판이 들어있어서 좀 무거운 거고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많이 가벼운 무게입니다. 그럼 이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오른쪽에 1, 2, 3 페이지 업과 다운에 이렇게 숫자 버튼과 블루투스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로지텍 키보드에서 극찬했던 동시에 3개 연결
1, 2, 3 최대 3대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사용은 불가능하고 1번은 핸드폰, 2번은 태블릿에 놓으면 핸드폰으로 작업하다가 태블릿으로 바로 전환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게 별건 아니지만 지원하지 않는 제품들도 엄청 많아요. 배터리의 경우 지금 AAA 한 개를 넣었는데 스펙상으로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사용하면은 3달인가 4달 쓸 수 있다고 하고, 블루투스는 2016년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 3.0을 지원합니다. 키의 배치는 다른 제품들과 거의 비슷하고, 어쩌면 이 키패드를 자세히 보니까 예전 그 LG 탭했다 북했다 LG 탭북의 키보드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컨트롤, 펑션, 한영키, 홈 버튼도 있고 요즘은 많이 쓰이지 않는 한자 버튼도 있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얘가 자세히 보면 키보드에 뭐 온오프 스위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얘가 키보드를 접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오프되고, 키보드를 다시 펼치면 짠! 하고 전원이 켜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별도의 전원을 온오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준다는 것 자체가 편리한 기능입니다. 또 좋은 건 여기 뒷면을 보면 특이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내장 스탠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갤럭시 폴드도 거치할 수 있고 갤럭시 S20도 뭐 이것도 거치가 잘 되고 다른 키보드도 잘 되고 아이패드도 저는 케이스를 씌우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각도가 아쉽긴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도 안정적으로 거치는 가능합니다. 위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경우에는 거치가 어렵습니다. 가로로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뒤로 좀 많이 쏠리긴 하지만 꽤 괜찮아요. 하지만 태블릿에 만약 케이스까지 씌우고 쓴다면 무게 중심 때문에 더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Z 플립도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하고, 오, 갤럭시 폴드가 진짜 좋네. 애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랑 비교하자면 LG는 양쪽에 조금 더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키보드의 배치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키캡은 애플이 조금 더 크게 되어 있고 타건감은 의외로 애플 키보드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애플 키보드는 성인 남성이 타이핑하더라도 크게 오타날 일이 없었는데 LG도 키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키캡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오타율이 좀 많았어요. 간단히 사용하기는 괜찮을지 몰라도 문서 작업을 전문적으로 한다? 다른 것보다 너무 키캡이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키캡 하나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휴대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큼 타건감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심지어 키를 계속 반복해서 누르잖아요? 기계식 키보드 철심에 윤활이 안 된 것처럼 스프링 소리, 철심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키캡도 하나를 분리해보니까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많이 쓰이는 펜타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이나 철심이 없는데 왜 소리가 나지 싶은데 아마 밑에 있는 기판과 맞닿으면서 이 마찰음이 좀 크게 들리는 걸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뭐냐? 일단 장점은 얘를 접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은 지금까지 나온 무선 키보드들 중에서 거의 끝판왕 수준이라는 것. iOS와 안드로이드 연결에 대한 호환성도 좋고 최대 3대까지 연결 가능. 그리고 키보드 자체에 내장 거치대가 있다 보니까 너무 무겁거나 케이스를 씌운 아이패드는 사용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키감이 하나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인 경험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 키보드를 무릎에 놓고 사용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평평한 바닥에서만 써야 한다는 점, 뒷면에 고무 패드가 없기 때문에 가벼운 제품을 거치해서 쓰기에는 타이핑할 때 쉽게 밀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옛날에 어릴 적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 십자가나 다양한 모양으로 조립하는 그 장난감이 생각나요. 제가 키보드에 관심도 많고 요즘 애플 스마트 폴리오를 사용하기에는 무게와 두께 때문에 잘 갖고 다니지 않으려고 이제 휴대성 좋은 키보드를 찾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 제품을 발견해서 살펴봤습니다. 휴대성은 벌써 거의 한 4년 지났는데도
끝판왕 수준으로 좋아요. 하지만 꾸준히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1년에 한 세대씩 건너뛰면서 이때까지 개발되어서 왔다면 아마 지금 거의 6세대겠죠. 롤리 키보드 6세대였다면 요즘은 태블릿을 구입하면 키보드를 거의 필수로 구입하니까 어쩌면 에어팟 같이 유행을 타는 키보드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결국에 2에서 멈췄다는 것은 판매량이 낮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에 대한 여러가지 단점들도 있지만 비싼 가격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얘를 구입하기에는 중고나라에서 한 5만원 정도에 구입한다면 키감보다 휴대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고, 휴대성보다 키감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더 좋은 제품들도 많은데 이걸 왜 사?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키감만 조금 더 좋았다면 만족감이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 외에도 키보드를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계속 써보고 있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재미있는 제품 그리고 소개해드릴 만한 제품이 있다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폴드 2세대가 나올 때쯤에 이 롤리 키보드의 키감 그리고 이 밀리는 것만 좀 수정해서 나온다면 상당히 만족스럽겠는데? 어디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